네, 강프로입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오늘도 4%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어저께 10월 14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조정받은 이유는 없어요. 그냥 단기간에 상승폭이 컸고 이격 조정이 필요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 대통령의 코멘트로 인해서 미증시가 폭락을 했죠. 근데 월요일 날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약간의 이격을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럴 시간이 필요했었던 겁니다. 오히려 미국 시장보다 한국 시장이 강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절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한국 시장이 강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장의 추세가 잡혀 있어야 됩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기간 상승 구간을 만들어 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붙어서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고평가 논란. 근데 그 고평가 논란을 지금 보세요. 주봉으로 보더라도 2020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월봉으로 돌려서 보더라도 10년 이상째 야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고가를 만든 이후에 시세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런 이면에는 고평가 받고 있는 움직임이 나오고는 있죠. 고평가는 맞습니다. 근데 높은 평가를 받는다는 건 앞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나스닥 내에서 계속 바뀌고 있어요. 그렇죠? 2010년도 한 10년 그리고 최근까지도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정확히 따지면 23년 전까지 애플과 빅테크 일부 여기에는 엔비디아도 소폭 포함이 되어 있었겠지만 지금과 같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면 주도했었던 종목군은 무조건 애플이었겠죠. 그렇죠? 물론 거기서 이제 일부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들어왔다 빠지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시장을 이끌었었던 건 애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으로 클라우드를 포함해서 성장세를 계속 보여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23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쵸? 이때 금리를 가파르게 올렸었던 그 기간이잖아요. 22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도 잡혔어요. 근데 지금 상승하는 이유는 뭐예요? AI 때문이다. 이러면서 애플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다시 상승하고 있으니까 지수는 뭡니까? 평균치잖아요. 이 평균치 자체가 높아져서 당연히 지수는 올라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애플은 버티고 새로운 애플급 이상의 종목이 나온 겁니다. 그게 뭐예요? 엔비디아예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실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먼저 반영하는 게 가격이고 이거에 맞춰서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하이닉스까지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하이닉스는 23년도부터 강세를 보였지만 삼성전자는 같이 강세를 보이다가 24년도에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었던 겁니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무조건 같이 봐야 된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요 구간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어요. 사면 안 된다. 지금 보면 이때 산 게 잘한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보세요. 잘 보세요. 이쪽 구간까지 있죠. 여기 딱 여기까지. 5월달인데 25년 5월달입니다. 이때까지는 5만 원에서 등락 구간이 계속돼 있었어요. 주식을 싸다고 사잖아요. 그러면 내가 5월달에 매수해서 6월달부터 이렇게 올라갈 걸 100% 알아. 이러면 해도 됩니다. 근데 이게 다른 종목에서도 지속 가능하게 나오겠느냐?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주식은 선반영합니다. 그런데 내려가는 것도 선반영합니다. 올라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는 과정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아졌느냐? 좋아졌습니다. 근데 반도체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하이닉스에 뒤처집니다. 왜 그럴까요? HBM에 대한 실적이 아직 반영되기 전이기 때문에. 근데 HBM에 대한 실적이 반영되기 전 인데도 불구하고 5만 원부터 10만 원 근처까지 붙이는 상황이 나온 겁니다. 이러면 이게 뭐예요? 선반영됐다는 거잖아요. 반대로 24년도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어떤 부분이 발생한 거예요? 앞으로 성장성이 꺾일 수 있다는 그런 좀 우려감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그러면 이 5만 원은 성장성이 꺾인 가격대라는 겁니다. 여기서 시장이 완벽하게 꺾이지 않는 한 삼성전자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하락할 위험이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5만 원에 매수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건 왜 그랬느냐? 보유 기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하이닉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죠. 이격이 많이 발생했을 때의 조정 구간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함입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만약에 내가 여기서 보유하고 있어. 보유하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때 뭐라 그랬었느냐?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을 사라.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은 뭐예요? AI 관련된 종목군들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렇게 시세를 내지 않았으면 AI 관련된 종목군들은 절대로 시세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내용 볼게요. 실전에서 어떻게
반영을 했었는지, 삼성전자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수 페타시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24년도에도 계속해서 매매 구간 잡았죠. 그리고 매수 매도, 삼성전자가 안 빠졌었던 딱 4월달 직전에 그때 이수 페타시스를 매수한 겁니다. 어때요? 76% 3개월 걸렸습니다. 이수 페타시스뿐만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그쵸? 어때요? 매수 매도, 그쵸? 정확하게 3월 달부터 공략을 한 겁니다.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빠질 거라고 생각했었으면 하이닉스를 매수하지 않았겠죠. 왜? 반도체 전체 업황 자체가 어려워지는 계기가 됐을 테니까, 삼성전자 하락이. 그쵸? 그러면 하이닉스를 매수했다는 건 삼성전자가 바닥이기는 하나 매수는 이르다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수익을 먼저 내잖아요. 그쵸? 어때요? 34%. 이것뿐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기준에서 이미 수익 구간이 50%대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만도 엄청나게, 그쵸? 거의 한 20% 이상의 폭등세를 보이고 있고, 실제 연초 1분기, 2분기를 넘어가는 이 시점에도 13%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냈죠. 주식시장은 이렇게 다닌다는 걸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는데, 반드시 봐야 될 건 가격이라는 겁니다. 수익 구간을 이렇게 두 자릿수, 그쵸? 세 자릿수 이상씩 이렇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세 자릿수는 뭐가 있느냐?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AI 하면 뭐예요? 반도체입니다. 왜? 데이터 센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죠. 그래서 미국에서 원전 르네상스를 열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함께 급등세를 만들어냈는데, 그 전에 뭐가 나왔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5월 달에 나왔는데 그 전부터 신고가를 만들었다는 거죠. 뭐예요? 먼저 반영이 된다고요. 근데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이 좋아졌느냐?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수익 구간 어때요? 실제 확인시켜드리면 188% 7월 달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매수했어요. 또 폭등합니다. 왜? 실적 반영이 아직 안 됐거든요. 실적이 나올 때까지 올라간다. 근데 원전에 대한 실적이 언제 나오겠습니까? 2년 3년 걸리는 일입니다. 아마 완벽하게 실적이 다 반영되려면 5년 10년 걸릴 거예요. 그럼 최소한 수주가 계속해서 터지고 나오는 그 기간까지는 시세 구간이 계속됩니다. 몇 배가 올라갈지 몰라요. 물론 그 시간은 오래 걸리죠. 단순히 뭐 지금 샀는데 상한가 딱딱딱 찍고 한 달 지났더니 뭐 2배 올라가고 3배 올라가고 이런 일이 뭐 계속해서 터지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미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이번 상승장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 그 안에 삼성전자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지금 말씀드린 이 종목군들은 모두 뭐예요? 주도주다. 왜? AI 때문에. 그리고 이걸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렇게 5만 원대부터 10만 원 거의 붙일 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하이닉스는 실적이 좋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실적이 어때요? 예상치 12조 1,000억 원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분기 25년 3분기 실적. 그쵸? 그러면 그 전에 4조 6천억, 1분기 6조 6천억, 그냥 두 개 합쳐서 11조 플러스 22조. 그쵸? 그러면 4분기 실적 예상치 딱 보면 한 10조 정도 실적 그 4분기에 잡혀 있다는 거죠. 막 30조, 40조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큰 단위잖아요. 돈 단위가. 근데 삼성전자는요, 30조의 실적이 좋은 실적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실적인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실적이 결과적으로 보면 성장에 대한 부분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그러면 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는 걸까요?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HBM 플러스 파운드리.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언제 나왔어요? 정확하게 7월 28일 날 나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테슬라의 수주가 들어온 날, 23조 원짜리. 앞으로 23조 원 수주 받았는데 이게 아니라 파운드리에 대한 우려감을 해소되는 계기가 됐었던 거예요. 빅테크의 수주를 받으면서 테슬라의 수주를 잘 해결해내면,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최소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점유율이 5%까지만이라도 확보가 되었을 때는 삼성전자는 HBM을 빼더라도 3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HBM을 빼더라도. 파운드리는 지금 단독으로 TSMC가 전 세계를 다 먹었거든요. TSMC 말고는 사실상 하이엔드급의 GPU 또는 CPU 또는 AP를 찍어낼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5%만 확보를 하더라도, 그렇죠? 삼성전자의 주가는 30만 원을 바라볼 정도로 미래 가치가 밝아요. 이런 상황이 테슬라 수주부터 터진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HBM 붙이죠. 근데 HBM에 대한 새로운 수요가 또 터지고 있습니다. 그걸 어디서 만들어줘요? 미국에서 만들고 있어요. 젠슨 왕이. 어떻게 만드느냐? 오픈 AI에 실제 투자를 합니다. 실제 투자를 해서 그 투자금을 가지고 GPU를 사게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것의 끝은
거품일 수 있겠죠. 근데 지금이라고 싸지 않다는 겁니다. 올라가는 주식은 계속 비싸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픈 AI가 뭐 어마어마하게 뭐 시장 버블을 일으킨다, 싹 다 무시하세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최고가에 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언제 어떻게 타점을 잡는지만 파악을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지금 강세를 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올라가는 종목에 타야 된다고 실제 매매한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다른 반도체 종목군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어때요?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올라가는 거 다 확인하고 신고가 이후에 매수 구간을 잡은 결과 188%까지 수익 구간이 커지고, 이렇게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과 주도주들의 실시간 타점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0월 15일 같은 경우에도 어때요? 두산에너빌리티 팔지 말아라. 그쵸? 근데 어때요? 13% 상승 마감. 이때 7% 상승하는 것을 보고 팔지 마세요. 올라갈 때 얼마나 팔고 싶습니까? 근데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주식시장은 절대 올라갈 때 파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금 가격보다 싸게 팔더라도요. 이런 것들을 습관화시켜야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비싼 주식을 살 줄 알아야 돼요. 싸게 살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제가 실전의 상황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무엇보다 이렇게 실시간 타점을 가격 위주로 잡기 위해선 시장에 대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판단은 가장 중요한 거. 주도주. 그렇죠? 주도주를 어떻게 매매할 거냐. 가격을 보고 매매하라고 했는데 주도주를 어떻게 볼 거냐. 그 내용이고, 소통방에서는 매일매일 주도주 체크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주도 섹터는 조선원전, 반도체, 바이오, 네이버그룹주 이 안에 있다. 그렇죠? 네이버그룹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다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 대한 실시간 타점과 주도주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 부분은요 실제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를 기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 본 그대로예요. 188%의 수익을 내기까지 신고가 공략만 했다. 자, 그럼 다른 거 아까 전에 제가 네이버 그룹주 보여준다 그랬죠? NHN KCP 같은 경우에 어때요? 네이버가 올라갈 때, 카카오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갔죠? 신고가 만들었죠? 매물 소화, 반등 확인, 그쵸? 하루 만에 20% 수익 구간 이렇게 터진다. NHN KCP 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한화오션 같은, 여기 보시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주도주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한화오션도 어때요? 연초부터 계속 공략합니다. 근데 연초부터 공략했을 때 어때요? 57%의 수익 구간 쭉 횡보를 한 결과 여기서도 한번 공략했고요. 여기 7월 달에도 한 번 더 공략한 결과 쭉 올려서 보면 33%의 수익 구간, 신고가 구간에서 계속 터집니다. 주식시장은 이 안에서 놀아요. 반드시 이 내용 기억하시고,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또는 24년도의 상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DI나 그런 종목군들이에요. DI 최근에 강한데 작년에는 더 강했습니다. 그쵸? 내용 보시면 어때요? 신고가 이후에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수익 구간 어때요? 25%, 14% 내려보면 계속 수익 구간 터지죠. 실제 신고가 구간에서 싸게 살라고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죠. 이제 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DI도 매매가 가능하지만 DI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데 이미 뽀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DI는 삼성전자의 HBM 장비를 납품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실제 납품하는 것도 아닌데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상승하는 겁니다. 근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뭘 만들었어요? 신고가 이후에 매매를 하라는 걸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20%대 수익구간 계속 터지고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모두 삼성전자의 실시간 타점과 함께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기 위해서 가격을 보라고 했는데 그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 부분을요. 여기 삼성전자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 것인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서는 가격에 대한 부분 중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여기 010-8713-1916으로 삼성전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어렵죠. 조정 없이 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을 줍니다. 그쵸? 다른 종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보여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로보스타 같은 이런 종목군들도 어때요? 매수 급등세 보입니다. 상한가도 한번 갔어요. 근데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신고가 이후에 시세 구간 계속 나온다고요. 이미 9월 19일, 9월 22일 날 13%, 15%대 수익 구간을 내고 47,000원에 10월 13일 날 또 매수를 했는데 지금 68,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이미 50%대 수익 구간에 접어들었다. 그쵸? 근데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신고가 구간에서. 지금 삼성전자 뭔가요? 신고가 구간. 삼성전자 플러스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 어떻게 타점 잡아야 되는지를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돈 안 받습니다. 무료예요. 무엇보다도 삼성전자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